안녕하세요 입덕들 세입스입니다. 제가 오늘은 드디어 국어공부법 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1학년 때 국어공부법을 되게 많이 찍었었는데 작년에는 국어공부법을 한 번밖에 안 올렸어서 제가 국어를 워낙 좋아해서 국어 얘기를 하고 싶기도 했고 또 제가 작년에 가르쳤던 학생이 저를 8월 말에 만났는데 9월 모의고사 때 3등급이었는데 수능 때 1등급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수능 직전에도 성적이 오를 여지가 충분한 과목이다 라는 거를 좀 작년에 많이 그 친구를 보면서 느껴서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수능 국어 공부에 있어서 굉장히 기본이 되어야 할 태도들,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고 추가적으로 영상을 제작할 계획이 있으니까 궁금한 게 있으시면 주저하지 말고 빠짐없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후에 영상을 만들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제발 일찍 일어나서 매일매일 공부를 하자입니다. 이게 저는 정말 국어 공부의 대전제이자 기본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안 지키는 친구들이 정말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일단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다시피 사람의 뇌는 일어난 지 한 2시간부터 제일 활성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능날 8시 40분에 국어를 보려면 적어도 6시 40분에는 공부를 시작해야 되고 그래서 6시에는 일어나서 꼭 제일 먼저 국어를 푸는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현역인 친구들에게 수능날은 정말 모든 게 처음인 날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시험지를 대하는 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의 멘탈이 급격하게 무너질 확률이 굉장히 높고 수학 같은 다른 과목은 그래도 손이 기억하는 게 있어서 그냥 기계적으로 계산을 때리면서 좀 그 시험장의 분위기에 적응할 수 있지만 국어는 처음부터 글이 안 읽히면 그냥 다 튕겨져 나가기 때문에 나의 뇌를 글 자체에 익숙해지게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일 공부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 또 일찍 공부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어는 독해력만큼이나 나의 루틴과 마인드셋으로 보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멘탈이 강한 사람이 국어를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침 일찍 국어 푸는 습관을 무조건 들이시면 어느 정도 나의 관성이 시험장에서 많은 부분을 해결해 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시험지 점수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발 기출을 봐라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현역 친구들이 그냥 기출을 한번 풀어보고 채점하면은 그 기출을 다 봤다 라는 거라고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게 절대 아닙니다. 기출이란 제가 생각하기에 수능 과목에서 우리가 이런 패턴으로 글을 쓰고 너가 이 글을 이렇게 이해했는지 물어보는 문제들을 낼 거야 라는 걸 알려주는 굉장히 큰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무리 많은 사설을 풀어도 평가원만큼 깔끔하고 이의가 없는 글을 쓰는 곳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논란이 있는 지문들도 있고 너무 어려운 지문들도 있고 지엽적인 문제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원이 수능에서는 표준이잖아요. 그래서 이 평가원이 어떻게 이 글의 주제를 제시하고 또 어떤 식으로 글을 전개 나가는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어에서는 분석이 정말 중요하고 그냥 분석 강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내가 이 글을 이해하는 걸 도와주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내가 진심으로 이 글을 이해하고 이래서 이런 단어가 나오는구나. 이래서 이런 문장이 여기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출 분석법은 수요가 많다면 또 자세하게 영상을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기출을 정말 기본처럼 여기고 많이 보셔야 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연계 공부도 해라 입니다. 사실 저는 연계가 무의미하다, 연계에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없다 라는 말이 해당되는 사람들은 상위권과 하위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하위권은 그거에 쏟을 시간이 부족할 거고 극상위권은 어차피 독해력으로 커버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사실 대부분의 1등급 친구들도 연계를 안 보지 않습니다. 꼼꼼히 보는 친구들이 오히려 많고 연계는 그 수많은 지문과 그 수많은 작품,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있는 수많은 글 중에서 평가원이 범위를 지정해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보는 게 당연히 이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작품도 한 번씩은 읽어봤고 나올 것 같은 지문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읽으면서 최대한 그 내용을 머릿속에 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시험장에서 봤을 때 이득을 취할 수 있고 저는 실제로
수능날 내가 본 적이 있어서 시간을 압도적으로 단축한 지문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독서 소재 같은 것도 익숙할수록 그 글을 대하는 자신감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국어는 마인드로 보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정말 직접적으로 지식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연계가 분명히 시험지에서 가져다주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겸손하게 공부하면 좋겠다. 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 버리더라도 고전이나 현대시는 꼭 보면 좋겠고 독서도 엔제풀 시간에 그 시간에 반만 할당해서 한 번 정도는 읽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글에 대한 호기심을 가져라입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짧은 영상에서 설명하기 조금 어렵긴 한데 일단 국어는 본질적으로 글을 읽는 과목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왜냐면 다른 과목들은 어떤 지식을 너가 알고 있니? 그리고 이 개념을 여기에 적용할 수 있니? 라는 걸 묻는다면 국어, 특히 독서와 문학은 본질적으로 너가 이 글을 읽을 준비가 되어 있니? 너가 이 글을 이해할 능력이 있니? 너는 이 글을 얼마나 소화할 수 있니? 를 물어보는 유일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시험지를 대할 때 그리고 내가 이 공부를 대할 때 이 글이 무슨 내용인지를 능동적으로 고민하면서 읽는 게 승리하는 유일한 경로이자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사실 그게 정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독서 지문이 있을 때 첫 번째 문단을 마음을 들여서 읽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이 글은 이거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전개해 나가겠구나 라는 게 어느 정도 그려져요.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 문장을 이어나가다 보면 앞선 개념이 여기서 이렇게 이어지고 결국 1문단에서는 이런 내용을 제시했기 때문에 2문단과 3문단에서 이렇게 이어지고 또 3문단에서는 그 앞선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이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내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법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강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틀렸다는 게 전혀 아니고 사실은 그분들은 여러분들이 도달해야 될 생각 회로를 좀 더 명시적인 언어로 제시하는 것일 뿐 내가 본질적으로 호기심을 가지면서 이 글을 읽고 처리해야 된다는 사실은 저는 결론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제가 이미 다룬 영상들도 있긴 한데 카드를 달아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또 수요가 많다면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시간은 타이머로 줄이는 게 아니다 입니다. 사실 이 시즌쯤 되면은 실무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고 또 특히나 N수생들은 실무를 많이 풀기 때문에 현역 입장에서는 조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 실무 언제 풀지? 실무 풀어야 될 때 아닌가? 저도 물론 실무 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국어 실무를 시중에 나와 있는 거를 정말 거의 다 풀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실무를 풀긴 했어요. 그렇지만 실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존재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저는 실무는 나의 정해진 상수라는 독해력을 가지고 시험장에서 다양한 케이스가 발생했을 때 나의 위기 대처 능력을 증진시켜주는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문단에서 막혔을 때 얼마나 다시 읽어보고 생각하고 넘어갈 것인지, 내가 모르는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다시 돌아올 것인지, 그리고 내가 다양한 유형이 있을 때 어떤 것에 취약해서 여기서 자신감이 들지 않으면 어떻게 스킵할지, 그래서 내가 정해진 시간 안에 나의 정해진 실력으로 최대한의 결과물을 이끌어낼 것인지를 고민하게 도와주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지, 그게 본질적으로 나의 독해력을 늘려주고 지문 읽는 시간을 줄여주는 도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빨리 푸는 능력을 문제를 많이 풀면서 늘리려고 하는 것보다 글을 제대로 읽고 고민하는 것을 방법으로 택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어느 정도 재면서 공부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시간을 재지 않고 고민을 하는 시간 역시 필요하고, 그래서 특히나 이제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국어를 2시간 공부한다고 치면 반은 시간을 의식하고 재면서 풀고 그 나머지 반은 조금 더 고민을 하는데 할애해서 시간을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하면은 정확한 사고에 도달할 수 있을지를 분석해 나가는 식으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이 A, B 방식 모두 상호작용을 가지고 순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두 가지 접근 모두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할 얘기는 여기까지인데, 사실 너무 이 방대한 수능 국어에 대한 저의 생각을 압축적으로 정리해서 좀 제대로 와닿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추가적으로 영상을 또 찍을 테니까 댓글 달아주시고, 제가 생각하는 주기는 공부법 영상은 2주에 한 번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제가 토크 영상, 일상 영상 찍으면 그것도 이제 간간히 봐주시고 하이프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제가 많은 영상을 열심히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 공부, 이거 다른 공부도 다 파이팅 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